소금의 가장 큰 오해는 소금은 나트륨이다라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있는 소금들도 다 세척 과정을 거쳤어요. 깨끗해야 되지만은 세척한다는 얘기는 깨끗함을 얻는 반면에 그 속에 있는 많은 미네랄을 다 씻겨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좋은 소금을 구별을 하면 돼요. 소금의 가장 큰 오해는 소금은 나트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그냥 소금하면 바닷물을 졸이면 만들어지는 이런 개념으로 소금을 만들어 먹었죠. 우리나라의 전통 소금은 많은 사람이 천일염을 알고 있는데 천일염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된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일염 먹은 지는 10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전통 소금 죽염 얘기하는 죽염은 나온 지 4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게 전통 소금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뭐 그전에 자연염이라고 해서 끓여서 만드는 소금을 이렇게 먹어왔죠. 뭐 전 세계 다른 나라들 암염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소금은 나트륨이다라는 인식을 이제 서양학자들이 가지고 온 거죠. 바닷물을 졸여서 소금을 만들었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나트륨인 거죠. 아, 그럼 소금은 나트륨이네? 그럼 나머지는 불순물이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편했던 게 뭐냐면은 소금은 사용도가 우리가 음식에다만 먹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연간 300만 톤 정도의 소금을 사용해요. 근데 식용으로 먹는 거는 50만 톤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50만 톤은 다 화학 공업용으로 가요. 공업 제품이 쓰인다는 거죠. 근데 이 소금이라는 게 아주 신비로운 물질이었는데 소금을 물에 녹여서 전기 분해를 하면은 우리가 물은 이제 산성과 알칼리를 나누는 기준에 1에서부터 14로 되어 있는데 7이 이제 중간이잖아요. 중성인데 물이 7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로 가면 강산, 14로 가면 강알칼리 이렇게 되는데 소금을 전기 분해를 하면은 한쪽에는 염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강산이죠. 한쪽에는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강알칼리죠. 그래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공업 쪽이 쓰는 거예요. 수산화 나트륨 주로 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이렇게 쓰여지고 염산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비닐을 만드는 데 써요. 우리가 사람이 비닐을 만드는데 염산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간다. 비닐을 만드는 원료는 석유 플러스 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염화 비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염화가 소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사용하다가 이제 문제도 다시 합치게 되면은 NaCl도 돼가지고 중성이 돼서 나오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화학공업이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맞춰서 소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NaCl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소금 성분 중에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는 쓴맛이 무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간수 뺀다는 얘기를 많은데 간수 성분이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쓴맛이 나니까 얘가 음식에 들어가면 써지니까 얘를 다 빼내. 그래서 간수 빼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래저래 빼가지고 결국은 NaCl만 남겨놓은 게 이제 우리의 소금의 실체예요. 그걸 이제 소금으로 알고 있고 그게 소금의 다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바닷물 속에는 90여 가지 이 지구상의 모든 미네랄이 녹아있고 그걸 바탕으로 생명이 탄생했고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 속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은 다 그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체도 그래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육지에 있는 생물체 중에 인간은 NaCl을 중심으로 한 소금을 이제 먹었다는 거죠. 우리가 개나 동물들 사료에 보면 다 미네랄이 첨가돼요. 근데 우리가 먹는 소금에는 그거 첨가 안 하고 그냥 NaCl 순수한 것이 좋은 것처럼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가장 큰 오해는 NaCl을 소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닷물을 졸였을 때 만들어진 바닷물 속의 모든 미네랄의 총합이 소금이 되고 그걸 먹어야죠 우리가 건강한 삶을 갈 수 있어요. 물론 화학공업용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소금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소금은 나트륨이 아니고 미네랄의 총합이다. 그리고 그런 소금을 챙겨 먹을 때 건강해지는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소금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6g 정도를 좀 과일을 먹는 게 이제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참 틀려요. 그러니까 몸에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뭐든 들어오면 나가는 배출 안에 다 소금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소금을 더 드셔야 되고 운동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이제 줄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소금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소금을 그냥 먹었을 때는 알러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우리 소금을 먹었을 때는 그런 반응이 없어서 신기하다라는 이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몸에 맞춰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먹어보면은, 아, 내가 적정량을 먹고 있는 것 같네. 내 몸의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은 6g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아, 내가 땀을 많이 운동 많이 하니까 좀 더 먹어야 되겠네.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덜 먹어야 되겠네. 이 판단하에서 이제 움직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이 소금만 먹는 게 아니고 물이라는 게 같이 동반되어 줘야지만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하루에 사용되고 배출되는 물의 양은 3리터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3리터. 그래서 어떤 옛날 학자들은 3리터를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3리터 못 먹어요. 저는 먹으라 해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해가 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게 있잖아요. 음식을 통해서는 물도 먹지만 음식 자체가 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걸 분해하면 물이 생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무가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다시 분해하면 다 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 음식을 통해서 먹는 물의 양이 한 1.5리터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우리가 과외로 먹는 물의 양 한 1.5리터 정도가 적정하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과외로 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 1.5리터 이렇게 해서 3리터가 되면은 물을 사용하고 빠져나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물은 토변으로 나가고 대변 나가고 땀으로도 의외로 많이 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때도 나가는 물이 수분이 함유돼서 나가요. 근데 맹물을 참 먹기가 쉽지 않은데 소금을 먹으면은 그 소금 속에 미네랄 같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잘 활용하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하고 같이 먹는 게 좋고. 그런데 간혹 보면은 소금 민감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혈압이 갑자기 많이 드시게 되면 올라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이 한 3%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좀 적게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나트륨 중심이 아니고 미네랄들이 들어있는 걸 먹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걸 챙겨서 먹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몸에 맞는 소금은 우리가 모든 먹거리도 기본이지만 일단 깨끗한 게 좋겠죠. 그죠? 깨끗한 소금. 그러면서 미네랄이 풍부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잘 흡수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이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좋은 소금을 이제 구별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서양 학자들이 아까 그 나트륨 중심의 소금을 만들어 놔서 우리는 뭐 나라에서 만들어진 많은 소금이 나트륨 중심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천일염이 뭐 사람들이 미네랄이 많다라는 얘기를 이제 뭐 하시는데 사실 따지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바닷물 속에 있는 거를 졸여가지고 이제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염전에서 소금을 건질 때 보면 바닥에 물이 있잖아요. 그 물속에는 아직도 결정화되지 않은 수많은 미네랄이 녹아있는데 그 물은 다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건져 올린 소금마저도 간수 뺀다고 해서 2년, 3년 묵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또 빠져나가요. 그 마그네슘 중심으로 한 이게 미네랄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네랄 함량들이 높지 않은 소금들이 만들어지고 정제염 같은 경우는 더 지독하게 빼죠. 이온 교환 방식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을 모아서 만들다 보니까 더 많이 빼다 보니까 그 뭐 순도가 99%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다른 미네랄이 들어갈 여지들이 거의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양 오염이 심각하죠. 그죠? 바다에 가보면 참 문제가 많은데 그 바닷물을 그대로 그런 거 갖고 만들게 되면 오염 부분이 이제 심각하니까 깨끗한 바닷물로 만들어지는 게 좋죠. 그래서 해양 심층수랑 새로운 바닷물을 찾아서 그걸 갖고 이제 소금을 만드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깨끗한 바닷물을 가지고 만들고 그리고 바닷물 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을 살려는 소금. 그런 소금들이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우리 몸에 들어서 잘 흡수가 되려면 용해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런 입자로 만들어진 소금들을 우리가 챙겨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마다 그 차이점들이 다 있어요. 암염이나 천일염 이런 부분 다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금을 사실 때 성분표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가도 살펴보시면 우리가 내 몸에 맞는 좋은 소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판매하신 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그 말들 중에 틀린 말들이 되게 많아요. 다들 뭐 파시는 분들은 다 자기 소금이 좋다고 하겠죠. 깨끗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미네랄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네랄이 없는 소금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소금도 NaCl도 미네랄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100%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미네랄은 나트륨도 있지만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미네랄들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는 소금 중에는 이제 그 첨가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중심인 소금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다른 미네랄, 외부에서 만들어진 미네랄 첨가해서 만들어진 소금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특정한 성분들은 많아지기는 했는데 바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소금을 선택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먹을 때 이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먹는 많은 소금들은 미네랄이 없는 소금이다라는 게 맞아요. 이게 소금 제조 기술의 발달사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염화나트륨 중심의 소금을 만들까가 이게 소금 제조기의 발달사고 나머지 미네랄을 어떻게 제거할까가 소금 제조 기술의 발달사였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냥 원시적으로 만들어서 먹었는데 점점 과학적으로 되면서 많이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만들려면 기계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미네랄은 기계화에 해가 돼요. 기계화를 방해한단 말이죠. 그 마그네슘이라는 게 쓴맛도 나고 이러다 보니 그런 걸 다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금은 전부 다 나트륨 중심의 소금이 우리 몸에 우리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마트에 가서 있는 소금들도 다 세척 과정을 거쳤어요. 뭐 세척 깨끗해야 되지만은 세척한다는 얘기는 깨끗함을 얻는 반면에 그 속에 있는 많은 미네랄을 다 씻겨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소금들은 그렇게 미네랄이 없는 소금들이 많다. 그래서 미네랄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 제조기술을 만든 소금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드시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소금 찾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성분표도 보고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확인해 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